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로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한 달 이상 병원에 있는 경우가 부산에선 4명 중 1명꼴입니다. 심지어 지난달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일본 환자는 아직까지도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역시 환자마다 다른 면역력이 관건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의료기관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는 입원 환자는 30여 명입니다. 이 중 4분의 1인 9명이 한 달 넘게 긴 병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확인된 부산 최초 확진 환자와 두 번째 확진 환자가 아직도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입원 중인 확진 환자만 9명. 여기에 10대와 20대 남성이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특이 증상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계속 바이러스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어서 그 퇴원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금 퇴원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약이 없다 보니 대증요법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정도가 사실상 전부여서 환자 스스로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관건입니다.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이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폐렴이 진행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인 의 대표적인 칼레트라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에이즈 치료제라고 이야기하는 칼레트라를 쓰고요. 부산시는 장기간 입원하는 확진 환자가 급증할 경우 이들을 생활치료센터로 옮겨 치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 71번째 확진 환자가 사망하면서 부산에선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고 반대로 30대 임신부를 포함한 2명의 확진 환자가 퇴원해 부산 완치자는 71명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미주 여행을 다녀온 108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인 33살 A씨가 공항버스와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A씨는 멕시코와 미국, 일본을 경유해 1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김포공항까지 공항 리무진 버스를 이용했고 다시 국내선 항공편을 통해 김해공항에 도착한 후에는 택시를 타고 자택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는 지난 주말 봄꽃 구경 인파가 몰리는 북구 화명 생태공원에서 1시간가량 머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그중에는 음주 단속 풍경도 있습니다. 전염병 감염 우려로 일제 검문식 단속을 중단한 경찰이 앞서 보신 것처럼 운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일명 S자 주행 구간 음주 단속을 부산에서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현장을 류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앞 음주 단속 현장입니다. S자형으로 놓인 안전고깔 사이로 차량들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좁아진 차로 사이사이, 안전경고 등 순찰차 등이 마치 덫을 친 듯 놓여 있습니다. 50m 남짓되는 구간에 이런 식으로 안전고깔을 설치해놓고 서행을 유도해 의심 차량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제 검문식 단속이 아닌 선별적 단속을 위한 일명 트랩형 음주 단속입니다. S자 주행선 앞에서 경찰의 1차 유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 그리고 S자 주행선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차량 운전자들에 대해서만 음주 측정이 진행됩니다. 네, 창문 내려보세요. 예, 통과하세요. 단속 시작 30분이 지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46%, 면허 정지 수준의 차량 한 대가 적발됩니다. 면허증 가지고 계세요?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이날 밤사이 부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4명. 선별 단속에 대한 일부 불만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음주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단속을 했으니까는 이해를 좀 해달라고 운전자분께 좀 양해를. 코로나19로 일제 검문이 멈춘 지난 2달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0여 건. 음주 단속 건수만 900건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같은 S자 주행 구간 단속을 시내 도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에서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아직 문을 닫지 않은 학원들에 대해 일선구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교육청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학원 관계자들에게 휴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휴원 기간 동안 시설 내 방열과 방역과 일일 자체 체크리스트 점검, 개인 위생관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기준 부산 지역은 전체 8,500여 학원 가운데 6,200여 곳의 학원이 휴원에 참여해 휴원율은 7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 MBC는 이번 총선에 다시 출마하는 부산 양산의 현역 의원 13명의 성적표를 오늘과 내일에 걸쳐 분석 보도해드립니다. 4년 전 지지를 호소했듯 이번에도 표를 달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럼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 양산 20개 지역구에 재출마하는 현역 의원 13명의 20대 국회 의정활동 성적표입니다.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본회의 출석 여부부터 살펴봤습니다. 현역 의원 13명의 출석률은 전국 평균치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김두관, 김영춘, 이현주, 하태경 의원의 출석률은 평균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출석률은 허수가 많기도 합니다. 본회의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지 재석률을 함께 봐야 하는데요. 부산은 김혜영, 김도읍 의원이 본회의에 가장 충실히 임했습니다. 부산 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출석률이 가장 높았던 장제원 의원은 재석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출석한 뒤에 중간에 자리 뜬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시간을 다 써서 모든 법안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자기의 의견을 밝히고 찬반을 표현하는 게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죠. 국회의원들이 받는 한 달 120만 원의 입법활동비는 제값을 했을까요? 20대 국회에선 의원 1인당 평균 17개의 대표 발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부산 의원 가운데는 김도읍, 이현승, 김혜영, 장제원, 전재수 의원이 가장 활발하게 입법활동을 했습니다.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유발한 음주운항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한 김도읍 의원의 법안, 반헌법 행위자를 포함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둘러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제도화한 김혜영 의원의 법안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본회의 원안 가결 5건이 모두 관련 법률 명의 바뀐 데 따른 용어 변경이었고 본회의 처리 건수가 많은 윤준호 의원 역시 원안 가결된 3건이 용어 순화였습니다. 한자 고치기 위해서 만든 것도 그거는 법률 개정안인 거고 전체 몇 페이지를 고쳐서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도 그냥 법률 개정안에 속한 게 문제가 된다. 저는 그래서 평가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이번에 지역구를 부산으로 옮긴 이현주, 양산으로 바꾼 김두관 의원은 가결된 대표 발의 법안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4월 총선 격전지 기획보도입니다. 자, 오늘은 심각한 공천 파동을 겪었죠. 부산의 정치 1번지 중영도구와 서동구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 선거구 순위 맨 윗자리에 위치한 정치 1번지 중영도구입니다. 쇠락하는 원도심을 어떻게 되살릴까가 최대 이슈입니다. 김무성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후보들의 출사표가 이어지며 여야 모두 심각한 공천 내홍을 겪었습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과다조회 의혹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회복한 김비호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공천장을 쥐었고 통합당은 정작 공천 싸움에 뛰어든 이현주, 곽규택 후보가 다른 지역구로 옮기며 뒤늦게 황보승희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총선 도전에 나서는 김비호 후보는 북항 통합 재개발과 청학동 공업지대 활성화를, 구의원, 시의원을 거친 황보승희 후보는 지역 순환 트램과 용두산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도심 내 심각한 불균형과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중구와 영도에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노면 전차를 영도에 도입할 계획이고요. 문화, 관광, 역사의 중심지인 중구에도 노면 전차를 같이 도입해서 패하긴 했지만 김비호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황보승희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둘 다 40%대의 득표력을 과시해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두 후보 모두 영도가 주요 활동 기반인 만큼 동시에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와 함께 중구 지역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입니다. 다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서동구입니다. 역시 유기준 사선 의원의 불출마로 공천 단계부터 치열했던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임감사 출신 이재강 후보가, 미래통합당은 부산일보 사장 출신 안병길 후보가 나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로서 또 우리 당의 도시재생 특위위원장으로서 이 서구 동구를 도시재생을 통해서 부산의 먹거리를 해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도시철도 송도선을 조기에 완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는 북항 재개발 지역을 해양관광특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은 민주당이, 서구청장은 통합당이 차지하며 무승부를 기록한 만큼 이번 총선은 사실상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지역 빅이벤트입니다. 서동구는 공동호 시장 현대화와 삼복도로 개발처럼 지역 현안이 뚜렷해 누가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느냐가 표심을 자극할 열쇠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민생당이 부산 총선 공천자 7명을 확정했습니다. 민생당은 수영의 배준현, 금정 노창동, 연재 박재홍 후보를 포함해 중영도 오경석, 사상 김주현, 부산진갑 정혜정, 부산진을 유미영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이혜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정혜정 후보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부산 선거를 이끌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가 총선을 앞두고 분야별 공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산민주당의 공통 공약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2030 세계 엑스포 유치, 소상공인 살리기와 주거지원 확대, 원도심 환경 개선 등 97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됐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선대위도 출범식을 갖고 3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산통합당은 대기업 유치와 미래전략산업 육성, 아이돌봄 24시간 2부제 운영, 해양관광인프라산업 규제 자유구역 유치를 내놨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부산국립은행 설립과 지역 재투자법 제정, 정부의 국민공통복지 예산 책임 등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동남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부산시민 사회조사 결과 고용 안정성 항목에서 58.8%가 고용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이 24.3%로 증가했다는 답보다 3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가구 부채는 늘었다는 응답이 18.3%로 줄었다는 응답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도 시민들의 따뜻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3시쯤 익명의 70대 여성이 강서소방서 신호 119 센터로 찾아와 마스크 25장과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지난 18일에도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신호 119 안전센터로 찾아와 마스크 10장과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